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오늘만은 아니고 올 초부터 CES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드디어 미국에서 열립니다. 맞죠? 오늘 밤. 네, 그렇죠. 네. 예, 가전 박람회인데 IT 기술을 가장 트렌드를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근데 5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메타버스, 웹3,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급등의 배경이라고 많이 지목이 되죠. 모빌리티, 나르는 차 다 포함입니다.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휴먼 시큐리티 등등 로봇이나 드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5일에서 8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다 가서 참여를 합니다. 네. 자, 언베일드 행사에서는 메타버스에 시선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체험 부스에 취재진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네, 디지털 헬스, 휴먼 시큐리티 등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키워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10년 전 흐름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어떠한 새로운 가전들이 나타날 것이냐. 예. 결국 이제 IT 세트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된 CES의 전략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것이 이제 불과 4, 5년 전에 자동차와 모빌리티 연결에 대한 과제로 좀 눈이 돌아가더니 이제는 결국 이제 미래 기술 쪽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언베일드 행사 그리고 이제 사전 행사 쪽에서 이 CES를 주관하는 단체의 부회장이 나와서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쪽에 좀 집중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까지 좀 연결될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트럭 운전기사들의 전반적인 감소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자율주행 얘기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게임과의 연결성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고객 혹은 이제 소비자들의 체험 이 부분이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전반적인 집중적인 전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볼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 그죠? 이제 현재 시간은 8일이면 이걸 폐막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느 기술력에 주목을 할까? 투자의 관점에선 지속적으로 화제가 될까? 이걸 좀 가려내야 할 텐데 도움 주십시오. 예, 다 만만치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자율주행 우리가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야, 테슬라는 달러.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부진의 가장 큰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 자율주행 잘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사고 소식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내용과 함께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 자율주행이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가 멀 것이다라는 우려감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연결 테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XR 기기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지금 XR 기기 쪽에서 팔아서 이거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라든가 아니면은 XR 기기 쪽에서 정말 엄청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은 메타버스와 지금 얘기했던 자율주행 혹은 여러 가지 섹터들, CES에서 기대하는 미래 전략 자체가 그 방향성으로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장에 돈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섹터를 겸업하고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기업에 주목을 할까요?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 소프트웨어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 메타버스 XR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카메라
쪽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나무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입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이제 전략거래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쪽에 플래그십 모델까지 점차 동사의 제품군들이 좀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일 것 같고요. 올해는 23, 23 플러스 그리고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D TOF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 쪽의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XR 기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 XR 기기뿐만이 아니라 콘솔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게임과 연관된 XR 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테스트 장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스트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당장에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은 기본 사업의 실적 회복,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XR 기기 쪽의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가에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골라내는 작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트렌드이고 정부도 이쪽에 이제 지원 정책을 계속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대기업들도 관심 있는 그 트렌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돈을 버는가는 고민이 참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무가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속해서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좀 유망할까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받아봅니다. 드론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CES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또 드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방산의 관점에서도 드론이 좀 뜨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합동 드론 사령부 창설 이야기인데 이게 다음 주세요. 드론 킬러 개발, 뭐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가능성 뭐 이런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드론 잡는 드론 해서 드론 킬러, 안티 드론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UAM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제 항공 쪽에 대한 모빌리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드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한번 테마가 돌았었던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절대적인 이익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측면과 함께 성장주들의 전반적인 조정과 함께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드론 관련된 부대 창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관련주의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드론 혹은 무인기가 넘어올 때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이제 드론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넘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론 감식 체계라든지 이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계된 정부 정책 사업을 혹은 국책 사업을 진행했었던 기업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데이비드 오님께서 경제, 경영, 미래 트렌드를 보면 가상현실, 자유주행, 드론 이런 이야기가 많다. 네. 제보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정부도 대기업도 보는 트렌드요. 네. 자, 그럼 드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예, 좀 과격하다고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이제 워낙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쪽이 그렇죠. 드론 테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죠. 네, 사실은 투자 자체가 쉽지는 않은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러한 뉴스 소식과 함께 몇몇 개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장기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기업은 코콤이라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홈 비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홈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CCTV 사업 이런 것들에 좀 친숙한 기업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무슨 국책 사업을 했냐면은 GOP 쪽에서 이제 경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드론이 넘어올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네. 부분들에 대한 국책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정부 정책 국책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강한 레퍼런스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기업들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콤이라는 기업은 오늘 이러한 뉴스 소식과 함께 가장 세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내용군 자체가 정말 실적에 크게 반영될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고 말씀드렸듯이 매출화가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한번 좀 고민 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신다면.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급등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접근 자체는 쉽지 않다라고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쉬어갈 때 볼까요? 그렇죠. 쉬어갈 때는 예.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게 이런 도발이 네. 사실 딱 멈출까? 북한의 도발이 멈출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계속적으로 이제 도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뉴스 소식이 나올 때 한 번씩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UAM 드론 이런 그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좀 괜찮을까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인수합병을 하긴 하는데 외국 기업이 굉장히 많고 예, 미국 등지가 개발이 많이 네. 고도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부 예. 지원 정책도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주가 반응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만한 기업으로 코콤을 주셨는데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쉴 때 접근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중국 코로나 타격에 1조 위엔 반도체 지원도 수포로 돌아가는가? 이거 아직 추측 기사죠?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반도체 투자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어제부터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직접 지원 말고 우회하는 방안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게 지원이 멈춘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중국도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 기대다라고 하면서 어제 사실 반도체주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반도체주의 반등의 배경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기사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이 뉴스가 과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전에 얼마나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당연히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정부의 이제 세제 지원 방안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미리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이것이 이제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오는 시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가워할까? 사실 업황이 좋아서 투자를 해야지 반가운 거지. 예. 업황이 불확실한데 미래를 보고 세금 깎아줄 테니까 투자해? 이거는 사실 물음표가 던져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업황 말고 언젠간 살아날 업황을 대비한다는 관점은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정도의 투자 예. 규모는 다 캐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예. 올해 SK하이닉스 캐펙스 컷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제 혜택 때문에 캐펙스 컷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그러니까 감소. 그렇죠, 감축.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은 첫째는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 속에서 반등이 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는 정말 이러한 뉴스라도 절실했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 저는 뭐 그러면 이제 네 반도체 나쁘게 보는 거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반도체 기업들 이 정도 가격에서 못 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러한 투자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결국 중국이 투자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공장 짓고 장비 사오고 여기서 물량 나오는 것에 대한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예. 장비를 못 사오는 상황 속에서 무슨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원자재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중국이라는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지 많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호재가 되겠지만은 예.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건드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보관이 있겠지만은 예. 사실 TSMC가 아까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업적으로는 그렇죠. 그 가치가 무궁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내용 자체가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을 급격히 끌어올릴 만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그 지원 중단을 하는지도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우회로 지원을 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고, 이거 확정이 아니기 네. 때문에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차치하고 다른 거 볼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 예, 이 측면에서 어제 반등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가 매수의 측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정도인가? 요거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우선 이제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예. 단기적으로 올라온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섹터의 변화가 나타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냐면은 작년 말에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뭐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건설기계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재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라는 측면에서 예.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5일, 10일 가면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반도체 sek터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뉴스 소식은 저는 삼성전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 이제 감산? 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캐펙스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대 요인을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예. 지금 주가의 반등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안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정말 너무도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주면 업황의 반등 사이클이 나올 텐데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 시장과도 비슷합니다. 네. 연준은 이제 안 한다. 긴축 하나 안 한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 만약 이 뉴스가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좀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왔을 때는 하나의 매도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일각에서 어제 이제 상승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닥론. 예, 실적 바닥론과 업황 네. 다운사이클의 바닥론이거든요. 네. 주가라는 건 사실 선행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당겨서 반영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 다운사이클이 마무리된다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의 반등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12월 그러니까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반도체 섹터들의 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하게 빠졌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가 한 5년 뭐 이내 그러니까 2018년도였죠.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 반도체 업종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예. 19년까지 좀 업황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12월 달에 너무 급격하게 빠졌으니 예. 야 이거보다는 더 빠지지는 않을 거야. 예. 근데 그게 하락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락률이라는 측면에서 줄어들 예. 것이다라는 얘기고 지금 많은 증권사들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살펴보게 되면은 1분기까지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가격 하락도 예. 사실은 뭐 한 자릿수 대 하락이 아니라 두 자릿수 대 하락을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디램,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가격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물론 이제 재고 출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또 웨이퍼뱅크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웨이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명확한 추정치인가에 대한 또 물음표들도 던지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1분기까지 그러면은 다운 사이클은 이어진다. 예. 라고 했을 때
주가는 물론 먼저 선행을 하지만은 그러면은 2분기에는 이 저점이 돌아서냐, 가격이 올라가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종군들에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시장을 상저하고로 판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 내년도의 실적 전망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세트를 전망하는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3분기 정도 혹은 4분기에는 세트 살아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휴대폰 쪽이요? 그렇죠.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다른 세트도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는 뭐 휴대폰이겠지만은 이 세트들의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디램과 메모리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반도체 저점 확인, 그러니까 2분기에 저점 확인, 3분기에는 이제 회복되는구나라는 안도 심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장에 1월 달은 좀 어렵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반도체 업종군들에겐 기회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2019년도 흐름까지 나오는 차트 혹시 가능하면 사실은 2019년도에 메모리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국면이었는데 네. 삼성전자 그때 화면에 잘 예, 2019년도 지금 보면 그때 중간 단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저거에 대한 기대감도 일면 그렇죠. 있는 거죠. 저런 것들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사실 저 때와 좀 다른 게 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이번에 들어갔다라는 점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논리는 그렇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은지. 역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기회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5만 원대 뭐 중후반선이라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못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5만 5천 원 밑으로 뭐 간다 이럴 때 진짜 이때 삼성전자 아니면은 매수 못하면은 그럼 언제 살 거냐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이닉스도 예, 세트 기대감이면 사실 하이닉스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어제 더 많이 올랐던 게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주가 방향 어떻게 설정해 놓고 계세요?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는 더욱더 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메모리 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제 하이닉스는 올해 대규모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이런 대규모 적자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은 기업도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대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반등이 확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하이닉스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삼성전자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도 궁금한데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 뷰만 체크해 봅니다. 장기 관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